낡은 다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 작은 무대가 있다. 오후 3시, 손님은 고작 두어 명뿐이다. 이한석이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석의 목소리가 다방 안을 채운다. 여전히 깊고 울림이 있지만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다.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고, 구석자리에 중년 남성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 박수는 금세 사그라든다. 한석은 무대에서 내려와 다방 사장인 박순애에게 다가간다. 순애야, 오늘도 고생했네.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 손님들이 너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곳 안 와요. 한석은 쓸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찻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는다. 밖으로는 젊은이들이 분주히 걸어다니고 모두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그들에게 한석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어려 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온다. 젊은 시절 무대에서 열창하던 자신의 모습,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던 그 시절. 그때는 정말 살아있었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린다. 손녀 서연이의 전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은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랬다. 너는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한석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진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적막이 찾아온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한석.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TV에서는 젊은 가수들이 요란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한석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린다. 어느 채널에도 그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내가 평생 해온 게 뭐였나? 그는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옛날 공연 포스터들과 신문 기사들이 가득하다. 젊은 소리꾼의 혁정 무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명창이라는 찬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석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시울을 적신다. 그 시절 자신은 무대 위에서 빛났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감동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는다. 나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는 상자를 다시 벽장에 넣고 침대에 눕는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한석을 비춰주지는 않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주말 오후 서연이가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있다.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한석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노트북이 들어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이게 뭐냐? 노트북이에요. 할아버지도 이제 컴퓨터 시대에 발맞춰야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야, 이런 건 나는. 하지만 서연이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준다. 마우스를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할아버지, 이걸 유튜브라고 해요. 여기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 한석은 생소한 단어를 되뇌인다. 서연이는 검색창에 국악이라고 입력한다. 화면에는 여러 동영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한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건 내가 아닌가? 20년 전 한 방송국에서 녹화된 한석의 공연 영상이었다. 젊은 시절에 그가 무대 위에서 혼신을 다해 노래하고 있다. 영상 아래에는 댓글들이 달려있다.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요즘 이런 실력자가 어디 있나? 전통음악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자신이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신의 노래를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울고 계세요?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요. 한석은 화면을 다시 본다.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는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있다. 대부분이 찬사와 감동의 메시지들이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는 건가? 네, 할아버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해요. 할아버지도 직접 영상을 올려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한석은 머뭇거린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설렘도 느낀다. 혹시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서연아, 정말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줄까? 물론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확신해요. 그날 밤, 한석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서연이가 알려준 대로 유튜브를 켜고 자신의 옛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본다. 생각보다 많은 영상들이 있고 댓글들도 따뜻하다. 이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다. 언제 또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우리의 보물이다. 한석은 뜨거운 감정을 느낀다.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연이의 도움으로 한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채널명은 소리꾼 할아버지로 정했다.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둘은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간단한 조명을 설치했다.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노래하시면 돼요. 한석은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본다. 수십 년간 무대에 서왔지만 이런 작은 카메라 앞에서는 왠지 더 떨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서연이가 격려의 눈빛을 보낸다. 오늘은 여러분께 진도아리랑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한석이 노래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그의 본능이 깨어난다. 카메라는 잊어버리고 오직 노래에만 집중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70년의 삶이, 수십 년의 무대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노래가 끝나고 한석은 어색하게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둘은 초조하게 기다린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회수가 고작 12회에 불과했다. 한석은 실망한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시간이 필요해요. SNS에도 공유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한석은 놀란 눈으로 노트북을 바라본다. 조회수가 500회를 넘었고 댓글이 20개나 달려있다. 와, 이 할아버지 목소리 진짜 좋다. 요즘 이런 실력자 보기 힘든데 할아버지, 더 많은 노래 들려주세요. 특히 한 댓글이 한석의 마음을 움직인다. 저는 20대인데 이런 전통음악을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새롭고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새롭다고 하네? 한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그는 항상 젊은 세대들이 전통음악을 고루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 후로 한석은 매주 하나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다. 수군가 한 대목, 춘향가, 흥보가 등 자신이 평생 불러온 소리들을 차례로 들려준다. 조회수는 천천히 늘어난다. 2달 후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넘었다. 댓글도 점점 늘어나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온다. From Jap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In Korean living in USA, thank you for keeping our tradition alive. 한석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는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달린다. 할아버지, 저는 음대생입니다. 할아버지 노래를 듣고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레슨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석은 서연이에게 물어본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배우고 싶다는 건가? 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비록 작은 카메라 앞에 서지만 다시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한석은 댓글 중 하나에 마음이 끌렸다. 50년 전 함께 무대에 섰던 동료 김정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다. 혹시 김정호 선생님과 아시는 사이인가요? 제 할아버지가 그분 팬이셨어요. 한석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들이 궁금해진다. 서연이의 도움으로 김정호를 찾아보기로 한다. 다행히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정호 형님이신가요? 이 목소리. 한석이가? 네, 형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두 사람은 감격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다. 정호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한석은 바로 병원으로 향한다. 병실에서 만난 정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한석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짓는다. 한석아, 네가 유튜브 한다며? 내가 다 봤다. 형님도 보셨어요? 간병인 아가씨가 보여줬지. 목소리가 예전 그대로더라. 부럽다 정말. 정호는 자신의 장구를 가리킨다. 관절염으로 더 이상 제대로 칠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무대에 섰었나? 93년 국립극장이었지. 벌써 30년이 넘었네. 두 사람은 옛 이야기에 빠진다. 젊은 시절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했던 추억, 무대에서 실수해서 웃었던 일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 한석아, 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무대에 서고 싶다. 한석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 다음 날, 한석은 또 다른 동료 최영숙을 찾아간다. 영숙은 다행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가야금을 놓은 지 오래되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음악을 몰라. 전통이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 영숙 누나,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 음악을 좋아해요. 다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한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준다. 영숙은 젊은 사람들의 댓글들을 읽으며 놀란다.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소리를 좋아한다고? 네, 오히려 새롭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세대들이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한석은 영상을 하나 더 올린다. 옛 동료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은 5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함께 무대에서 빛났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때의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댓글들이 쏟아진다. 할아버지들 모두 응원합니다. 전통 예술가분들 정말 존경해요.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공연 보고 싶어요. 특히 마지막 댓글이 한석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는 문득 생각한다. 혼자가 아니라 옛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면 어떨까? 다음 날 한석은 정호에게 전화한다. 형님, 우리 다시 한번 무대에 서보는 거 어때요? 뭐? 유튜브에서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한다. 한석아, 정말 가능할까? 해봅시다, 형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한석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지 못한다. 과연 70대의 자신들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대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한석이 아들 민준에게 유튜브 이야기를 꺼내자 예상대로 차가운 반응이 돌아온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70세가 되어서 무슨 유튜브예요? 민준아,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한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걸 왜?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다. 그는 아버지가 괜한 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신경 쓰인다.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뭔가 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석은 아들의 반응에 상처받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민준아, 한 번만 봐봐. 내 채널을. 됐어요, 아버지. 저는 바빠요. 민준은 성급히 자리를 뜬다. 한석은 혼자 남아 쓸쓸한 마음을 달랜다. 하지만 서연이는 다르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파트너다. 할아버지, 아빠는 원래 그래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아버지,
중요한 건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진짜로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연이는 할아버지에게 최신 댓글들을 보여준다.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댓글들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노래 들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전통음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댓글들이 늘고 있다. 20대, 30대들이 한석의 음악에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 댓글. 한 대학생이 쓴 긴 댓글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국악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노래를 들으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음악이었다니. 할아버지가 젊은 저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석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서연아,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음악을 이해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때 서연이의 친구들이 찾아온다. 대학교 음악 동아리 멤버들이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할아버지시죠? 저희 다 할아버지 팬이에요. 젊은이들이 한석을 둘러싼다. 그들은 한석의 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할아버지, 진도아리랑에서 그 부분.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희 동아리에서 할아버지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본다. 자신보다 50살이나 어린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니.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시간과 경험, 그리고 진정성이요. 그날 밤 한석은 서연이와 함께 답댓글을 달고 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하면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영상은 어떠세요? 그래, 정우 형님과 영숙 누나도 함께.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석은 가슴이 설렌다. 아들은 반대하지만 손녀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석은 정우와 영숙을 설득해서 함께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모여 연습을 시작한다. 서연이는 기획자 역할을 맡아 공연 준비를 도와준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특별한 공연으로 만들어봐요. 서연이는 젊은 감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전통 무대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간단한 조명과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받으며 소통하는 방식이다. 영숙은 처음에 어색해한다. 내가 이 나이에 카메라 앞에서 뭘 하겠어? 영숙 누나, 우리가 무대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카메라는 그냥 관객이라고 생각해봐요. 정우도 관절염으로 장구를 제대로 칠 수 있을지 걱정한다. 하지만 연습을 시작하자 세 사람의 몸에 배인 음악이 되살아난다. 한석이 소리를 하면 정우의 장구가 받아주고 영숙의 가야금이 그 위에 아름다운 선율을 올린다. 비록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있다. 서연이는 연습을 촬영하며 감동받는다. 할아버지들, 정말 멋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연습 과정에서 젊은 친구들도 하나둘 합류한다. 서연이의 동아리 친구들이 간단한 화음으로 참여하고 영상 편집을 도와주는 친구도 나타난다. 할아버지,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좋네. 세대 간의 협업이 시작된다. 70대의 전통 예술가들과 20대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간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음악 앞에서는 하나가 된다. 어느 날 연습 중 민준이 불쑥 나타난다. 그는 아버지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한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민준아. 우리가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민준은 아버지와 동료들의 연습을 지켜본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해진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고 새 노인의 합주에는 깊은 감동이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배우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할아버지, 이 부분 어떻게 불러야 해요? 이렇게 해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슬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러봐. 젊은이가 따라 부르자 한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렇게. 기법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민주는 아버지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몰랐던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다. 연습이 끝나고 민준이 한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석은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며 기뻐한다. 민준아,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서연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공연 홍보 영상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니, 새로운 시작의 무대입니다.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들이 폭주한다. 드디어! 정말 기대돼요. 할아버지들 모두 화이팅! 라이브로 꼭 볼게요. 해외에서도 응원합니다. 구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보며 한석은 가슴이 뛴다. 이제 며칠 후면 정말로 무대에 서게 된다. 30년 만의 무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들이 가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거예요.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다. 한석의 작은 원룸은 즉석 무대로 변모했다. 서연이와 친구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조명과 카메라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정우와 영숙도 일찍부터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떨리네, 정말. 정우가 장구를 어루만지며 말한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무대에 선 게 언제였나? 30년 전이니까. 우리도 그때는 젊었지. 영숙이 가야금줄을 조율하며 옛 추억에 잠긴다. 한석은 거울 앞에서 옷매를 정리한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복을 입었다. 비록 30년 전만큼 날렵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다. 할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서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온다. 화면에는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고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할아버지들 화이팅! 해외에서 시청 중입니다. 감동받을 준비 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석은 놀란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할까요? 저녁 7시 정각, 방송이 시작된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은 처음에 어색하다. 하지만 한석이 먼저 인사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꾼 이한석입니다. 오늘은 5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정우와 영숙도 차례로 인사한다. 채팅창이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찬다. 첫 번째 곡은 진도아리랑이다. 한석의 소리가 시작되자 원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그의 목소리에는 70년의 삶이, 50년의 무대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정우의 장구가 받아주고 영숙의 가야금이 아름다운 선율을 더한다. 비록 관절염으로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 사람의 호흡은 여전히 살아있다. 노래가 끝나자 채팅창이 폭발한다. 소름 돋아요. 눈물이 나네요. 이게 진짜 예술이다. 할아버지들 최고. 두 번째 곡은 수군가 중 한 대목이다. 한석이 토끼와 자라의 대화를 혼자서 연기하며 부른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기력은 여전하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무대다. 세 번째 곡에서는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한다. 서연이와 친구들이 코러스로 참여한다. 전통 소리와 젊은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 이런 콜라보 처음 봐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 마지막 곡은 아리랑이다. 세 사람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 각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깊은 감동을 준다.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우와 영숙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70년의 삶, 50년의 우정, 30년간의 기다림이 모두 녹아있는 무대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채팅창이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찬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들 덕분에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계속 노래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한석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나이에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다. 방송이 끝난 후 조회수와 댓글 수가 폭증한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70대 소리꾼의 유튜브 도전, 세대를 잇는 전통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온다. 그날 밤, 한석은 깊은 만족감에 잠긴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무대의 감동, 관객과의 교감. 그는 더 이상 사라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살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공연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방송국과 공연장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온다. 하지만 한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매일 아침 한석은 댓글들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노래 들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보물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따뜻하다. 그들은 한석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발견하고 있다. 어느 날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청년이 보낸 것이다. 할아버지,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3세입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나니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정체성을 찾아주셨습니다. 한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자신의 노래가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에게까지 닿았다니.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줄 몰랐어. 할아버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계세요. 한석은 이제 정기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연다.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한다. 젊은 성악도, 중년의 직장인,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한석에게 국악을 배우고 싶어 한다. 국악은 기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노래에 녹아들어야 해요. 한석의 수업은 단순한 발성 교육을 넘어선다. 그는 학생들에게 삶의 철학을, 한국인의 정서를 가르친다. 정우와 영숙도 각각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었다. 정우는 장구 레슨을, 영숙은 가야금 연주를 가르친다.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함께 공연하며 실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어느 날 민준이 찾아온다. 그의 표정이 전과 다르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처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얘기를 해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한석은 아들의 말에 깊은 위안을 느낀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계절이 바뀌고 한석은 여전히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린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어느 가을날 한석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본다. 오늘도 수많은 댓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띈다. 할아버지, 저는 10살짜리 손녀를 둔 할머니예요. 손녀가 할아버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국악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70세도 늦지 않았죠? 한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댓글을 단다.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죠. 함께 해봅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음악 앞에서, 진심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석은 더 이상 사라진 세대가 아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전통과 현대를, 노년과 청춘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가 되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한석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선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끝났지만 새로운 무대가 매일매일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